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모기지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론 상품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앞 글자가 이제 붙어서 역으로 이제 받는 대출이 영모기지인데, 오늘은 이제 이 영모기지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 전망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먼저 영모기지론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영모기지론 상품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모기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모기지론은 이제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목돈을 내가 이제 받고 그 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주택의 소유는 이제 나의 명의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이제 은행에서 뺏어가죠. 이제 뺏어가는데, 그 반대로 영모기지론은 가입자가 이제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는 하되 목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기관에 있는데 그것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고, 이 집은 내가 이제 그때까지 살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채권자가 이제 회수해 가는, 그것이 바로 영모기지론이죠.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니즈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노후 생활에 이제 필요한 자금이 충분치 않다. 추가적인 자금이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재산은 이 집 한 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영모기지론이죠.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이 집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가져서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모기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모기지의 목적이 말 그대로 장래 소득을 기초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대출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집 사거나 생활비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을 사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영모기지로는 보유주택을 유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유주택을 유동화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영모기지론의 핵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똑같겠지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고 매월 금융회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을 하는 것이 이제 대출금인데, 반면에 영모기지로는 매달 약정된 금액을 내가 받고 만기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이 되는 면에서 리버스다. 그래서 영모기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그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영모기지론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모기지론에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영모기지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대출이 안 갚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높아요. 자,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안 갚으면 담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근데 영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대출자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서 그 집이 처분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남은 순자산 가치가 모자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영모기지론 상품이 있는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모기지론, 이 용어가 HECM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것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제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대출을 해주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이 본인과 배우자가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퇴거를 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주택이라든지 차입자가 그 대출 기만 그 리스크를 이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리스크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HECM 관련 대책이 파산이라든지 실행하지 못해도 연방대출, 연방 정부가 대출을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시켜주는 보증 효과를 있겠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를 누가 진다? 정부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입 대상은 뭐 62세 이상 뭐 그다음에 이 목적물은 어떻게 되냐? 단독주택 또는 1동에서 4호까지의 주택이 되고요. 가격 제한이 없어요. 얼마짜리의 주택이든 간에 영목이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 자산에 소유권이 있거나 HECM의 대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유를 해야 담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의 보증과 그다음에 가격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는 이제 그 주택 구입을 할 때 굉장한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비아제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목돈을 매도자한테 줘야 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부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로 집을 사서 내가 이제 지금 집을 사서 월세를 내는 개념이죠. 매달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이것이 비아제라는 개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1800년대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판매자한테 일시금과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일시불로 받는 거랑 그다음에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 둘 중을 이제 선호들을 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뭘 선호하겠어요? 일시불을 선호하겠어요? 연금을 선호하겠어요? 연금을 선호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오래 살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집을 판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싸게 집을 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도가 굉장히 유지가 많이 되고 오래 사는 거냐 어떻게 빨리 죽느냐 이런 약간 사행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 맞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비아제라는 그 어떤 구조가 조금 복잡은 하지만 핵심은 내가 매월 할부로 이 집을 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영목이지론의 이제 상품을 역할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이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 주택 지분을 현금화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했죠. 이제 거기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영국의 이제 생명보험사가 이것을 판매했는데 이제 대출 주택을 매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출금 회수하는 그런 영목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상품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부터 이제 이런 영국 정부가 이제 보증도 서주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제도를 굉장히 보완해서 영국도 활발히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영국의 이제 영목이지론 운영 방식인데 우리 이제 여기 간단하게 케이스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영목이지론 상품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연령들은 점점 높아지고 또 오래 살죠. 반면에 노후자금 준비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미비한데 다만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영목이지론 상품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많이는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집은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이제 도입을 시작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가 1만 명이 됐고 누적 가입자가 5만 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5년 동안 5만 명이 이제 늘어난 건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은행들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대로 주택 가격이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를 제한이 없는, 뭐, 콘도라든지, 별장, 이동주택, 이런 것들도 영모 기준으로 취급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자에 대해서 잔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잔존 가치가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감독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장이 이제 워낙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모기지를 이제 관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영모기지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행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